안녕하세요. 저희는 채무 불이행 예측을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신경준, 진지원, 최린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신경준입니다. 목차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진행한 데이터 분석 문제에 대한 소개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소개한 뒤 데이터 전처리 과정,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와 모델 학습, 분류 결과, 느낀 점과 결과 코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행한 데이터 분석 문제는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이행해야 할 시기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대출기관에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관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대출 신청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고객의 경우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객의 채무 불이행을 예방하므로 대출기관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대출 이자율, 대출 등급, 대출 신청 금액 등 총 34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를 바탕으로 고객의 채무 불이행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채무 불이행 여부가 0일 때는 채무 이행자를 의미하고 1일 때는 채무 불이행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데이터 전처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받아와 대략적인 형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데이터에서 고유값을 의미하는 피처인 id와 unnamed를 삭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론 타이틀 속성에 대한 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 피처는 클래스 수가 109개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유니크 값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네모 박스로 표시된 것들과 같이 같은 클래스이지만 대소문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파이썬의 로어 함수를 이용하여 같은 의미의 클래스들을 소문자로 통일한 결과 109개에서 83개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83개로 줄였지만 아직 클래스의 수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네모박스로 친 클래스들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즉,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기법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끼리 묶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결과 83개에서 15개까지 클래스의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레이드와 서브그레이드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피처는 은행에서 책정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레이드와 서브그레이드는 그레이드가 B라고 한다면 서브그레이드는 B1에서 B5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과 같은 연결관계를 가지지만 이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무려 37,000개 정도였습니다. 이는 약 47,000개의 데이터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서는 그레이드와 서브그레이드가 연결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그레이드 내에 서브그레이드의 모든 유니크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레이드와 서브그레이드는 합칠 수 없으며 추후에 각각 따로 인코딩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중복 데이터와 결제값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중복 데이터와 결제값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 클래스의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클래스의 수가 1개, 즉 모든 데이터가 같은 클래스인 피처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므로 삭제하여 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치를 처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므로 이상치 처리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뉴메리컬 데이터에서 저희가 사용한 이상치 탐지 기법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아웃라이어 디텍션입니다. 이는 Q1과 Q3를 이용해서 IQR을 구한 뒤 아웃라이어를 찾는 기법인데 각 피처별로 진행한 결과 하나 이상의 피처에서 이상치가 존재하는 데이터가 무려 32,000개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모두 삭제할 경우 상당수의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저희는 이러한 기법으로 아웃라이어를 탐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이상치 처리 기법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사이킨런에 있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기법입니다. 이는 트리 분류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가지가 짧게 형성되어 분류된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이상치는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 조금 더 빨리 가지치기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고안된 기법입니다. 저희는 이 방법이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하였으며 그 결과 4723개의 데이터를 이상치로 검출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뉴메리컬 데이터에 이어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상치를 탐지하였습니다. 이상치 기법은 클래스 개수가 많은 3개 피처에 대해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 이상치 탐지에는 통계적인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뉴메릭 타입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처의 각 클래스마다의 데이터 개수를 해당 클래스의 대표값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각 데이터마다 클래스의 개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속성별로 클래스 빈도를 가지고 이상치를 탐지하여 몇몇 아웃라이어들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웃라이어들도 결국 하나의 클래스를 의미하므로 피처의 클래스 중 하나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상치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해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특징 선택을 위해 뉴메리컬 데이터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확인하였으나 모든 데이터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피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관계수 기반의 차원 축소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차원 축소를 위한 두 번째 시도로 랜덤 포레스트에서 피처 임포턴스를 뽑아내어 어떠한 피처가 모델을 훈련하고 예측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피처 임포턴스가 임계값보다 작은 속성을 삭제하였습니다. 임계값을 0.1과 0.005 두 가지로 설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해본 결과 0.005로 설정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 임계값을 0.005로 설정하고 중요도 값이 0.005보다 낮은 두 개의 속성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수치형 변수에 대한 스케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뉴메리컬 데이터에 대한 비스트 플롯이고 편향도가 각 그래프 레전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데이터들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분포가 편향된다면 분류 문제에서 모델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로그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하여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로그 스케일링으로 편향도를 줄인 결과 많은 데이터들이 고른 분포 형태로 변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하여 분포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 클래스 개수에 따라 다른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클래스 속성이 많은 피처에 대해서는 원핫 인코딩을 진행하게 되면 차원의 수가 급격히 커지므로 레이블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레이드와 서브그레이드 두 변수는 순서가 존재하기에 인코딩 방법 중 오디널 인코딩으로 진행했습니다. 좀 전에 그레이드와 서브그레이드의 연관관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 변수는 각각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클래스의 개수가 적은 나머지 카테고리컬 데이터들은 getDummies 함수를 이용하여 원핫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전처리 단계의 마지막으로 목적 변수의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한 편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0만 계속해서 예측하여도 정확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모델이 잘못 학습되어질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처리해 주어야 했습니다. 데이터의 불균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을 조합한 스모트 토맥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모트 방법은 업샘플링 방법으로 데이터의 개수가 적은 라벨의 데이터를 증가시켜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토맥 링크스 방법은 다운샘플링 방법으로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유클리디안 거리를 갖는 다수의 클래스를 삭제하여 두 클래스 사이의 공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스모트 토맥 방법은 이 두 방법을 조합한 것으로 이는 스모트로 소수 클래스의 개수를 늘린 후 토맥 방법을 사용하여 경계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샘플링을 한 결과 데이터가 균형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먼저 저희가 천처리한 데이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여 스플릿해 줍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여 가장 좋은 모델들을 보팅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 나무, KNN,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그레디언트 부스팅, XG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그리드 서치 방법과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조합한 그리드 서치 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진행했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모델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7개의 모델에 대해서 F1 스코어와 정확도를 비교해 본 결과 3, 4위 정도에서 급격히 저하되는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중에서 상위 4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보팅한 모델로 모델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모델들은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통해 나온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보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모델로 다음과 같은 테스트 파일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케글에 제출한 결과 사진과 같은 정확도 점수를 얻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에는 참고할 코드나 가이드 코드가 없었기에 분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코드가 없는 덕분에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전처리 기법들에 대한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캐글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0.90627이라는 동일한 점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0.90627의 점수는 모든 테스트셋 데이터에 비해 0을 예측했을 때의 점수였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결과를 피하여 분석 결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저희는 높은 정확도로 채무 불이행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코드는 여기 적혀져 있는 GitHub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 불이행 데이터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